안녕하세요. 개념소비의 백평석입니다. 오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낙상 후에 골절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데 병원에서 그 진단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발생하고 결국은 소비자와 병원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해결을 보게 되는 건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 여름입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에 보호자하고 동반하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옷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거죠. 근데 이 환자는 이제 다음 날 그 요양원으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좌측 그 왼쪽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이제 느껴져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이제 진단을 받고 결국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소비자 주장을 들어보면 소비자는 이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 그래서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그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걷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만약 병원에서 골절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고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250만 원은 이제 해당 병원에서의 치료비 또 그 고관절 수술비를 합쳐서 25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병원 측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관리소를 한 적이 없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넘어진 것은 이제 그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 사고이고 그리고 퇴원 이튿날 골절 판독한 다음에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보통 뭐 그렇죠. 어느 정도 한 뭐 두세 시간, 뭐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이제 자기네가 즉각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소비자 상태하고 이후 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이제 자기네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지연이나 그로 인해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병원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거하고 병원의 주장이 이제 좀 상반된 내용인데 이 사건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하고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사실관계는 이 환자분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20년 전에 이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 양안 백내장 수술한 그 기왕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런 이제 기왕증을 가지고 2017년도 이제 8월에 해당 병원에서 직장암 제거 수술을 받았고 또 19일 날 보호자 상주 중에 휠체어의 보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한 다다음 날 8월 20일 날 아침에 이제 보호자하고 함께 화장실에서 이제 돌아오던 중에 이제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서 담당의한테 얘기를 하고 방사선 검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래도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진통제만 한 대 주고 12시경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또 이제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 환자는 8월 25일 날 다른 병원에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소견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유를 받고 8월 8일부터 이제 입원을 해서
좌측 골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을 8월 29일 날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이제 이렇게 경고가 됐는데 그 치료비를 보면 본인 부담금만입니다. 해당 비용, 그러니까 문제의 비용에서 약 38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고관절 수술한데 다른 병원 정형외과에서 약 1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만 계산하면 약 180, 1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임 유무를 한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입니다. 사고 일인 8월 20일 날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지 않아서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그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8월 21일 날 소비자가 다시 이제 그 엉덩이 및 그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소비자가 호소하는 통증 원인,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병원 측에. 그런데 병원에서는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키고 대퇴골절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병원 측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진의 이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소비자는 보다 빨리 골 유합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소나마 치료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제 인정을 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인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한번 보면 소비자는 치매 등의 기왕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상 후에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있고, 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루어졌다 해도 소비자의 나이라든지 어떤 전신 상태 등으로 인해서 인공 그 관절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손해의 어떤 공평성, 또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춰볼 때 병원의 책임을 한 6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 즉 9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치료비, 즉 150만 원 플러스 곱하기 60%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 92만 원 정도가 이제 재산상 손해라는 거죠. 이제 대퇴골절로 인한 손해가 92만 5천 원 정도 손해가 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나이 등 그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한 위자료를 산정을 해줍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해서 총 292만 5천 원을 지급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즉 소비자는 처음에 25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를 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위자료 부분을 200만 원을 산정함으로써 결국 292만 5천 원을 소비자한테 지급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 올렸습니다.